자, 11번입니다. 다항함수 f랑 g가 있습니다. 그런데 f와 g가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어떻게 생겼지? 그렇죠. fx는 기함수, gx는 우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야. 물론 기함수 하면은 반드시 또 같이 떠오르는 것이 그래요. 원점을 통과한다, 0,0을 지난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두시는 게 맞죠. 자, 근데 h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fx와 gx를 곱했어요. 바로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그렇죠. 기함수가 되지. 기함수와 우함수의 곱은 다시 기함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기함수, 우함수의 정의, 그 식의 성질에 따라서, 식의 성질에 따라서 뭐 밝혀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x죠. 그리고 우함수는 x제곱이잖아. 곱해보세요. x제곱 무슨 함수가 나와요? 기함수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결론은 뭐다? hx라고 하는 것도 기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볼게요. 마3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 구간이 대칭인 상황이 나오면은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세요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x 플러스 5에다가 h 프라임 x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기함수 hx를 미분한 거니까 모든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홀수차에서 짝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우함수가 되죠. 우함수. 그럼 이걸 한번 다시 전개해 볼까요? 물론 그냥 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겠네요. 5h'(x) dx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우함수하고 기함수랑 곱해진 거니까 얘는 다시 기함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마이너스 3부터 3 좌우 대칭인 녀석의 기함수 값은 언제나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h'x는 이미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죠. 5를 밖으로 빼면서 동시에 요 마3부터 3까지도 2부터 해가지고 0부터 3까지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0이 빠지면서 0부터 3까지 f가 왜 나와? 0부터 3까지 h'(x) dx 그게 이제 10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전체 어디 가서 10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요 값만 딱 따지고 보면은 얘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h3에서 h0을 뺀 게 1이다 이런 말인데 문제에서 h0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뭘 알아요 또? 그렇죠. hx가 기함수라고 되어 있었잖아. hx는 기함수로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구나. 그러니까 h0도 0이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1이다 이렇게 되어서 h3은 1번 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기함수와 우함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요 적분 구간을 보는 순간 계산을 우리가 기함수의 성질, 우함수의 성질로 계산을 조금 더 간결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문제였으니까요. 뭐 쉬운 문제가 맞아요.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 보시는 게 맞겠죠. 자, 12번입니다. 3주기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간별로 식이 잘 나누어져 있는데 그 식을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놓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a부터 a니까 뭔가 우함수, 기함수 막 이런 뭔가 이렇게 적분 구간이 이렇게 대칭성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좌우 대칭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에서 구하는 게 a이기 때문에 우리는 0부터 a까지 이 윗끝을 구하면서 앞에 2배 해주고 그게 바로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만 따져주는 기준으로는 2분의 13이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즉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값이 2분의 13인데 지금 모든 함수가 만들어내는 넓이가 양의 넓이잖아요. 다 위에 존재하니까, x축 위에 존재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넓이가 곧 정적분값과 동일하다, 정적분값과 동일하다를 알 수 있으니 2분의 13은요 얼마예요? 6.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만들어 나가는 넓이가 이렇게 나가는 넓이가 6.5가 되는 순간의
a라는 값을 찾아라 이런 말인 거죠. 그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3주기 함수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한 사이클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한 사이클이 만들어내는 이 넓이가 얼마예요? 이 넓이가 얼마죠? 지금 이만큼이 여기 와서 딱 붙으면은 이 1은 2네요. 2. 여기의 넓이가 2다. 그러면 6.5의 넓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요 한 사이클이 3번은 돌아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 두두두두두 있고. 그러면 여기 3, 6, 9. 그죠? 9. 9까지가 바로 얼마의 정적분값 넓이? 6의 넓이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은 0.5, 2분의 1만 더 만들면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쵸? 여기죠, 여기. 요만큼이 딱 얼마씩이야, 요만큼이. 딱 2분의 1씩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원래는 여기까지지만,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0.5의 넓이만 추가되니까, 그래서 10, 10. 그죠? 정답은 그래서 1번 10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죠. 12번 같은 문제는 뭐 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을 보고, 우함수잖아.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2배의 0부터 a니까 그게 13이라면 0부터 a는 그냥 2분의 13이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정적분 값은 곧 넓이랑 같으니 2분의 13이 되어는, 즉 6.5가 되는 그러한 것, 여기서부터 그냥 쭉 누적시켜 가면서 찾아 나가는 그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으니까요.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지금 문제도 4주기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0부터 2 그리고 2부터 4 사이에 그래프를 이렇게 다 제시를 따로 해놨어요. 선생님이 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래프는 미리 좀 그려놨거든요.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뭐 여기가 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6. 실제 그림하고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조금 뭐 그냥 이 정도의 개형을 갖고 있다 정도. 자, 그런데 문제에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그림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니까, 오른쪽 여기 2부터 4 사이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 있죠? 그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러니까 1을 대칭축으로 하는, 이렇게 1, 어떻게 여기가 2분의 1이니? 말이 안 되지? 여기가 1 정도 될 것 같아. 아무튼 1을 대칭축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거 중에서 우리는 2부터 4까지만 잘라서 그려야 되는데, 걔가 어떻게 스케치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연속이 될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그죠?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뭐 대칭축이 뭐 이쯤 있어가지고 뭐 이런 그래프겠지. 그죠? 이런 그래프인데 우리는 2에서 4까지만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그죠? 여기 끝에 다다다다 해가지고 요 끝에 위치가 정확하게 또 왼쪽 구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가 2하고 4인데 여기 시작 구간이죠. 요 구간의 시작과 그 다음 구간의 끝이 또 이렇게 일치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서, 그죠? 이렇게 되어서 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또 이렇게 되어서 또 연결이 되고,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나간다 이거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즉 여기 마이너스 6의 함수값이 요 직선의 함수값이었는데, 지금 요 가운데가 아니라 뭐야, 이거 어디 갔어요? 요 식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는데, 그게 바로 2,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또 4, 2를 지나잖아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쵸?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a 값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그냥 2에다가 집어넣고 마이너스 6 되는 거 볼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은 2를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아하, a는 그냥 마이너스 6이네 정도는 알 수 있다. 즉 fx의 요 2부터 4까지의 구간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인가요? 2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9부터 11까지예요. 그러면은 9부터 11은 요 6 한참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관찰하는 건데, 이게 지금 4주기 함수를 이용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구간의 그 범위를 조금 더 간략하게 볼 수 있겠죠. 4주기 함수라는 것은 4만큼을 왼쪽 오른쪽으로 당겨도 정적분 값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9부터 11까지는요 4주기 함수를 앞으로 당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부터 6까지가 6이 왜 나와? 7까지의 정적분 값과 동일하고, 또 땡겨서 1부터 얼마예요? 3까지의 정적분 값과 동일하겠지. 왜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기를 4만큼 왼쪽으로 당긴 거죠. 그러면은 다시 4만큼 줄어드니까 5부터 7이 되고, 그 다음에 또 4만큼 줄어드니까 1부터 4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9부터 11까지 인테그랄 값은 1부터 3까지의 fx dx 인테그랄 값과 동일하다를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fx가 1은 뭐 여기 있겠지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겠지만 1부터 2 그리고 2부터 3이 또 어딘가 있겠죠. 아무튼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찢어서 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 그리고 2부터 3까지. 맞죠? 그러면 이때의 피적분 함수는 각각 얼마예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dx가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3은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d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냥 계산을 해 주셔야 되죠. 이 정도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고 마무리 계산 꼼꼼하게 해 주시면서 답은 스스로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는데, 대충 봐도 답이 별로 예쁘진 않아요. 계산을 조금 더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잘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13번은 이런 식으로 뭐가 핵심이에요? 그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2라고 하는 경계에서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 끝에서부터 또 같은 높이를 갖게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문제를 구성해 놨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A 값을 구해주고, 중요한 것은 9부터 11을 물어봤다고 해서 저기 뒤에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기만큼 왼쪽으로 4, 4, 4, 4 땡기면은 어차피 정적분 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부터 11에서 4주기의 정수배, 즉 8을 빼도 1부터 3까지 인테그랄 값을 대신 바라봐도 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는 계산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fx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함수 x 세제곱. 그런데 g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 x 세제곱을요 a,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gx의 식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겠죠. x-a의 세제곱 플러스 b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이 g가 바로 원점을 통과한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계산값이 32가 되었다. 그럴 때 a 4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은 이 계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실제로 식을 써봐야 뭐 알겠죠. 그러면은 a부터 3a까지. 자, g가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3제곱 플러스 b다. 이렇게 dx. 그죠?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 fx dx예요. 그 계산된 값이 32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거 다 전개해서 부정적분 때리고 위끝 아래끝 대입하고 하기에는 출제자는 그런 의도로 내진 않았을 거야.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계산도 그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게 맞아요. 이제 연습이 좀 되셨어야 되는데,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a부터 3a까지 만드는 정적분, 머릿속에 적당히 스케치가 되죠? 그것을 지금 머릿속에서 왼쪽으로 a만큼만 옮겨보세요. 왼쪽으로 a만큼만 옮겨주시면은 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적분 구간은 왼쪽으로 a니까 0부터 2a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a가 갔으면 함수의 식은 x 대신에 x 플러스 a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도형의 이동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b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서 이득을 보는가? 일단 이 fx는 x 세제곱이죠. 굳이 뭐 똑같은 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dx 3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뭐에서 너무 이득을 봐요. 그렇죠. 적분 구간이 0과 2a 적분 구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적분 함수의 식을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겠지. 빼서. 그쵸?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2a에서 x 세제곱 플러스 b, x 세제곱 빼는 거야. 너무 간단하게 b만 빵 나오죠. 그게 30이란 얘기야. 그러면 b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0부터 2a까지 만드는 넓이, 물론 음의 넓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적분 값은 당연히 2ab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걔가 32다. 따라서 ab는 16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b가 필요 없어. a의 4제곱만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b를 어떻게 날리지? b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또 b라는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죠. 한 번도 안 써먹은 거 바로 0,0을 지난다. 누가? 얘가.
얘가 0,0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0을 집어넣은 0은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b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돼 a 곱하기 b가 지금 16이라고 했으니 요 b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얼마예요? b만 따지면은 a 세제곱과 같죠? 그래서 a 세제곱을 어디 갔어? a 세제곱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은 a의 4제곱은 그냥 16이다. 그래서 뭐 16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 맞죠? 자, 이 문제는 뭐 전개사라는 게 아니었죠. 그죠? gx의 식을 한번 보여주고 적분 구간을 왜 a부터 3a까지 줬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정적분 값을 모든 상황을 왼쪽으로 a만큼만 평행 이동해서 이 적분 구간의 값을 일치시켜서 계산하여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문제였습니다. 45번입니다. 다함수 fx가 뭐 나름 복잡하게 한번 꼬아놓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었고 문제에서 f'a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fx도 구하고 그 다음에 a도 구해야겠죠. 아무튼 그렇다. 자, 일단 이런 문제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위끝 아래끝 일치시켜주는 거 한 번은 해봐야죠. 위끝 아래끝 일치. 여기가 1이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0이 되죠. 그죠? 쭉 다시 한번 줄여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1이 들어가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1이구나. 거의 뭐 공짜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되었죠. 그러면은 식을 다시 써주면은 1부터 x까지. 이거 ddt 이거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뭐 이거잖아요. f't 그죠? 이게 된다. 미분하라는 얘기였죠. 그것이 바로 얼마예요? x 세제곱 플러스 a는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좌변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f'의 피적분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다시 원래 함수 fx에서 f1을 빼는 게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1, f'이 1 뭐였어요? f'1은 얼마였죠? 아까 1이었죠. 즉 f'1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f'1이라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식을 바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요 fx의 도함수 f'x가 나올 테니. 맞죠? 그럼 이건 어떤 값이니까 안녕 해주고 3x제곱 플러스 2x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3 플러스 2 해서 5번이 아니라 5가 정답인데 답도 5번이네요. 아무튼 15번은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푸는 문제였는데 한 가지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런 거 보자마자 위끝 아래끝 일치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꼭 하나 가져가자. 대부분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맞죠? 15번은 그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어디서든 나오는 아주 유명한 유형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지금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f라고 하는 걸 몰라도 어쨌든 1 넣고 0 넣고 뺀 값이잖아. 값이잖아요. 값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잠깐만 k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라는 문제였고요.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4x 세제곱 플러스 xk, k가 먼저, 그러니까 어떤 값이 먼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 즉 k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k 값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k가 누구였어 원래? 0부터 1까지 fddt. 그죠? 뭐예요? f가 여기 인테그랄 안에 다시 들어있잖아. 이 f가 인테그랄 안에 다시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이게 f죠. 그러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kx dx. 여기서 선생님이 왜 t로 표현하고 여기는 왜 x로 표현합니까?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뭐다? 다시 k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간단하니까 계산 바로 해볼까? x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되고요. 윗끝 아래끝 1, 0 대입하면 되는데 아래끝 조심. 한 번만 눈으로 확인. 0, 0 괜찮아. 됐죠? 그러면은 윗끝 1을 대입하는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1 k가 나오는 상황이란 거죠.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2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겠죠. 2 대입하면 얼마예요? 좌변은 2, 우변 2 되니까, 그죠? 그럼 k가 2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4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죠. 2x. 그죠? 그러면 f1 최종 정답은 6이 되어서 뭐 1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 16번 같은 문제는 이제 연습이 많이 되어 있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k 치환해서 그런데 그 치환한 식을 다시 재활용,
다시 사용하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fx를 다시 재사용하는 문제, 전형적인 유형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 16번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있어요. 그런데 가와 나를 보니까 일단은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왜 가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극한 공부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그죠? 어쨌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친 최종 결과가 어떻게 생겨야 3이라는 수렴값을 가져요? 극한값을 갖죠? 맞죠? 3x제곱 뒤에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겨야 이런 3이라는 극한값을 갖잖아요. 물론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얘기입니다.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즉 1차항이라든가 상수항은 뭐가 돼도 상관없다. 맞죠? 자, 아무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fx 더하기 f-x가 돼요. 그 결과가 어쨌든 계산하면은 3x제곱 그리고 뒤에 뭔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눈치를 좀 채야죠. x랑 마이너스 x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그건데, 예를 하나 그냥 막 들어볼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fx가 뭐 3차 홀수 차수도 있겠고 3차 정도로 잡아볼까? 그리고 짝수 차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시 뭐 CEX 뭐 이 정도 한번 그냥 대충 잡아보자. 설마 fx가 뭐 5차 6차 이런 거를 샘플을 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대충 구경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ax 세제곱 이렇게 되지. 홀수 차수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플러스 그리고 bx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홀수 차수들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겠다. 맞죠? 왜냐고? 마이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녀석 이런 식으로 짝수 차수 혹은 상수함만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2bx제곱 플러스 cd 2d죠. 2d 이렇게. 그러면은 그 결과가 3x제곱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는 fx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설마 이게 홀수 차수들, 이 fx가 홀수 차수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얘랑 만나서 다 지워지고 3x제곱이 되었다는 것은 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2분의 3 x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항은 갖고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fx가 홀수차수, 짝수차수 등등등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f-x를 넣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두 개를 더해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홀수차수는 다 날아가고 기존에 있었던 짝수차수라든가 상수항, 사실 상수항도 짝수차수잖아요. 영제곱도 짝수라고 본다면 그것의 2배가 된 녀석들만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3x제곱 빵빵빵빵빵. 그럼 뒤에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요 fx는 이거의 절반이죠. 왜냐면 이게 2배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은 2분의 3 x제곱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구나. 물론 이 앞에 이 뒤에는 짝수차수는 더 이상 얘밖에 없는 거죠. 짝수차수는 있으면 안 됩니다. 홀수차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마삼부터 3까지 fx인데 확실한 건 뭐야? 여기 이거 챙겨야죠. 그죠?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뭐 뒤에 마지막에는 이제 마이너스 1 정도는 붙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정도만 한번 체킹을 해볼까? 이 정도로 생겼겠다. 누가? fx가. 확실한 건 뭐예요? 짝수 차수는 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홀수 차수는 있어도 어차피 상쇄되었을 테니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는 없죠.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딱 마삼부터 3까지 fx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당당당당당 있고 나서 확실한 거는 2분의 3 x제곱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1로 끝난다. 이 정도만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dx. 그 결과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 그 결과가 답이죠. 아무튼. 그런데 홀수 차수가 있다 한들 어떻게 됐겠어요? 홀수 차수가 있다 한들. 그쵸? 적분 구간을 쓱 보니까 좌우 대칭 그러면은 홀수 차수 즉 기함수에 해당하는 모습들은 어차피 다 삭제가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삭제가 되었었겠지. 계산상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지금 남는 게 요거 제곱이라든가 상수항만 남아 있을 테니 어차피 우리는 그 우함수의 그 계산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그것만 그럼 정리해서 다시 써볼게요. 그럼 마삼부터 3까지에다가
2분의 3 x제곱. 색깔이 좀 너무 두꺼우니까 별로네.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삼부터 3까지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 이것만 이제 의미 있는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찢어 보세요. 두 개를 찢으면은 2분의 3 앞으로 나오면서 이걸 0부터 3까지 바꿔주면서 2배가 되니까 그냥 3에 0부터 3 이 정도 계산 따라 오셨죠? 맞죠? 2분의 3 밖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0부터 3으로 바꿔주면은 2분의 3 곱하기 2니까 3만 남죠. 됐죠? 거기에다가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삼부터 3까지 1인데 얘는 그냥 계산 굳이 안 해도 얼마임을 알 수 있어요? 그쵸? 1이 마삼부터 3까지 만드는 넓이니까 그냥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이게 바로 답인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만큼만 또 계산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산하자. 자 3 곱하기 요만큼의 계산이 얼마예요? 그쵸? 3분의 1 x 세제곱 윗끝 아래끝 3영 대입. 그러면은 아래끝 0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만 계산되는 것이 윗끝 3만 대입된 거니까 9죠. 맞죠? 그러면은 39, 27에다가 6을 뺀 21이 뭐 최종 정답이다. 뭐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계산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면은 17번의 문제들은 요만큼의 모습이 어쨌든 계산되어서 3x제곱 땡땡땡의 모습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fx와 f-xy의 합이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서 구경을 해봤더니 홀수차수는 어차피 있으나 삭제된 결과였구나. 그 결과가 바로 얘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는 2분의 3 x제곱은 필연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차수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맞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죠. 왜냐고? 어차피 삭제되었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0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상수항 정도는 마이너스 1로 확신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fx는 이렇게 생겼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인테그랄을 마삼부터 3까지 주었으니 이걸 계산할 텐데, 이런데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홀수차수들, 물론 짝수차수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고요. 짝수차수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홀수차수가 있다 한들 계산에서는 어차피 다 0으로 삭제가 되었을 거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계산은 얘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인테그랄을 찢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계산 이건 뒤에 부분은 그냥 계산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17번 문제를 보면서 식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잘 분석해 보면 어렵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은 해설지의 풀이가 아주 정석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해설지의 풀이도 한번 읽어보시고 서로 맞춰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다양한 풀이 과정을 공유해보자는 차원에서 뭐냐면은 이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요 2x-1은 밖으로 빼야 되잖아요. 지금 변수는 t니까. 그럼 밖으로 빼면은 2x-를 밖으로 빼주고 1에서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x에다가 1 대입. 왜죠? 그렇죠. 윗끝 아래끝 한번 맞춰주는 거는 거의 뭐 예의잖아요. 예의. 1 대입해 주시면은 0은 이렇게 됩니다. 0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두 번째는 바로 얘를 한번 0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를 0으로 만들어 보세요. 즉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보자. 2분의 1 대입. 두 번째는 x에다가 2분의 1 대입입니다. 그럼 역시 좌변은 0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대입해 주면은 좀 분수가 나오긴 하지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봄직만 하죠. 그럼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b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도 지금 A하고 B로 이렇게 표현된 식이 두 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연립해서 우리가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 그러면은 A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너무 안 예쁘긴 해요. 마이너스 4분의 7 그리고 B가 4분의 3이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식을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냐? 바로 x세제곱 A가 마이너스 4분의 7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얘기입니다. 까지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지. 2x-1을 얘랑 곱했거든요. 근데 얘가 나왔어. 그럼 이거 해석은 이렇게 가능하죠. 우리가 예전에 고1 때 그 다항식의 나눗셈 배우면서 얘를
얘로 나눈 몫이 얘다. 이게 바로 몫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다시 한번 얘를 얘로 나눈 뭐다? 몫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 dt를 실제로 나눠서 해보면 되죠. 해보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립제법 써도 되지만 실제로 나누는 거 한번 간만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나는. 그래서 실제로 나눕니다. 이거 나눠도 굉장히 합리적인 풀이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 그래서 나눕니다. 뭐로요? 2x-1로. 오랜만에 보죠. 하지만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x세제곱 맞춰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제곱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럼 얘가 다 곱해지면 얼마예요? x세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는 거지. 그럼 날라가고요. 다시 2분의 1 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7x가 바로 내려오는 거죠. 옛날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2분의 1 x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를 또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니? 4분의 1 x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 4분의 1 x가 다시 얘랑 곱해져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x제곱 되는 거 보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x가 됩니다. 다시 이거 두 개를 빼는 거지. 그럼 날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되죠. 계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3 밑으로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거야.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얼마로 맞춰주면 돼요? 그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붙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한번 가볼까요? 곱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x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3 오, 똑같네.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되니까 끝났죠. 이거 너무 더 과해 보이지만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란 얘기잖아요. 얘가 그대로 똑같은 거죠. 보이세요?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찾는 것은 F1의 값을 구하고 40이니까 fx를 구하려면은 뭐예요?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변? 그러면은 얼마니? fx는 이거 미분하면 너무 예쁘다. 이거 미분해 보세요. 너무 예쁘게 나오죠? 얼마예요? 그쵸? x 플러스 4분의 1. 그렇구나. 그래서 F1은 얼마니? 4분의 5가 되므로 40 곱하기 F1은 40 곱하기 4분의 5 해서 최종 정답은 뭐 50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 2번 미분해 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해설지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fx는 또 1차식이기 때문에 fx를 mx 플러스 n 정도로 잡아놓고 계수 비교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풀리는 거 맞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계산이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EX-1을 밖으로 빼서 곱한식 n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넣어서 한 번씩 만들고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서 식 만들어서 ab 구하고 그 식이 이거가 되니까 해석을 얘를 EX-1로 나는 몫이 얘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나눠본 거야. 실제로 물론 조립제법 해도 됩니다. 근데 한번 오랜만에 실제로 나눠봐서 자기가 계산이 아직도 잘 되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로다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실제로 이제 구했죠. 그렇죠? 실제로 구했더니 얘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1의 값이니까 양변 미분하면 fx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답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항함수 fx 이렇게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습관이 돼야죠. 이거는 도대체 몇 차식이고 그 다음에 최고치 항의 개수는 무엇인지 특히 양수인지 음수인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그러한 과정을 머릿속에 분명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가를 볼게요. 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dt는 2분의 뭔가 복잡해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뭘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왼쪽을 보니까 1부터 x까지 fddt 무슨 말이죠? 그죠? fx가 뭔진 전혀 모르지만 1부터 어떤 모든 실수 x라 그랬죠? 1부터 어떤 x까지 만드는 넓이야, 넓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한 넓이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것과 얘가 서로 같대요. fx하고 f1하고 더하고 다시 얘를 곱하고 뭘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x축을 그렸을 때 fx가 x축 위에 있는 걸로만 한번 샘플을 잡아봤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f가 만약에 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몰라. 그냥 이렇게 잡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 1이 있고 여기 어딘가 x가 있다 치자. 그러면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낸 이 넓이잖아요. 그죠? 이 넓이. 그런데 우변이 의미하는 걸 잘 볼까요? 우변이 의미하는 것은 f1 더하기 fx. f1은 뭐죠, 친구들? 여기죠. 이 1에서의 함수값이 f1, 즉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x에서의 함수값이 fx야. 그러면은 요 밑변 있죠, 밑변. x-1이 밑변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친구들? 두 개를 더하고 x-1을 곱하고 절반으로 나눴네. 얘랑 얘랑 더하고 얘를 곱하고 절반으로 나눴네. 즉 무엇을 위한 작업이죠? 그렇죠. 바로 이 사다리꼴. 보이세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의미하는 게 우변의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곡선,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진 이 사각형, 사다리꼴과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거든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 그렇죠. fx는 직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이렇게 직선이겠구나. 그래야 여기까지의 사다리꼴의 넓이가 곧 여기까지의 인테그랄 값과 동일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x가 있고 1이 있고 여기 x가 있어요. x축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사다리꼴이잖아. 이게 사다리꼴인데 만약에 정말 기가 막히게 fx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뭔 말인지 알죠?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똑같은 거야,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것까지의 즉 요만큼의 인테그랄 값, 즉 이 넓이하고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랬어. 즉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x가 만약에 딱 여기 있으면은 기가 막히게 여기가 서로 넓이가 같아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그 다음에 요 인테그랄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값, 즉 넓이가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요 x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의 이야기지. x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와보세요. 그럼 역시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요 인테그랄 값은 이만큼이 인테그랄 값 넓이잖아.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fx는 직선이 돼야 돼.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출제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푸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거를 그냥 식으로 잡아내도 사실 돼요. 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항함수가 전혀 모르니까 전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최고창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 그러면은 좌변을 보자. 좌변. 왼쪽은 어떻게 되니? 그렇죠. fx의 미분되기 전의 모습 구해서 x 넣고 1 넣고 빼는 거니까 x라고 하는 식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x 플러스 1, m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식에서 함수값을 빼는 거니까 함수값은 어차피 어떤 상수항이란다. 그죠? 어떤 값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 최고차항은 이런 모습을 가졌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요거는 값이니까 됐고 요 fx 식에다가 요 2분의 1x가 곱해진 게 최고차항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2분의 x 곱하기 a의 xn제곱 이렇게 됐었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자. 어때요? n 플러스 1차항 동일하고 이 모습이 같아야 같겠지. 그쵸? 그러니까 n은 1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맞잖아요. 1이 되어야 2분의 a가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a 값은 몰라도 차수는 1차. 즉 이 fx는 직선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는구나. 즉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은 ax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식이겠구나. 직선이겠구나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여기 힌트를 줬죠. f형은 1입니다.
이 직선의 상수항은 뭐라고요? 그렇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복습 잠깐 하고 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거 지우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인트로를 보니까 다항함수? 도대체 최고차항 차수는 뭐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모르겠어. 일단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a의 x n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a하고 그 차수 n을 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뭐를 의미해요? 그렇죠? 1부터 x까지 만들어내는 넓이. 그리고 얘는 뭐를 의미해요? 그렇죠? 1부터 x까지 fx가 만들어내는 사다리꼴의 넓이. 이게 같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fx가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면은 이 직선으로 만들어내는 사다리꼴의 넓이랑 차이가 생기게 되겠지. 그러니까 fx는 직선이어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모르고 최고차항 개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fx는 ax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돼 있는데 f형이 1이니까 상수항은 1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그냥 식으로 잡아서 좌우 개수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같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fx는 직선이다라는 말을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자, 그럼 나부터는 그냥 계산이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x 플러스 1 dx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x 곱하기 fx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x를 곱하는 거니까 보세요. 5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다 x를 곱하는 거니까 ax 제곱 플러스 x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그런데 이 적분 구간이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계산을 할 때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은 계산이 조금 합리적으로 줄어드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의 합이니까 요 기함수 부분을 우리가 뺄 수 있죠. 0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0부터 1까지로 바꾸면서 앞에다가 2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에서 a도 밖으로 뺄 수 있지. 그러니까 10a로 밖으로 뺄 수 있겠다. 10a. 그죠? 10a를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겠지. dx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계산이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0부터 1까지 x제곱은 이거는 심지어 암산이 너무 편하게 되죠.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a야. 뭐가요? 3분의 10a. 뭐가? 왼쪽에 있는 식. 왼쪽에 있는 것은 그냥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은 2분의 1 ax제곱 플러스 x의 윗끝 아래끝 이 0이니까 아래끝 0 대입해봤자 사라지는 거 괜찮죠? 그러면은 2만 윗끝에 대입하는 거야. 윗끝 2만 대입하는 거죠. 그럼 2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2, 4, 2a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3분의 10a가 2a 플러스 2가 되니까 2a만 넘어오면은 3분의 6, 3분의 4a는 2가 되므로 a는 얼마예요? 2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아이고 힘들어. 2분의 3이 된다. 아하. 그래서 fx는 2분의 3a가 아니라 2분의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이제 그냥 F4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4가 대입되면은 2, 3, 6 플러스 1이니까 7이네요. 그쵸? 자, 아무튼 간에 뭐 마지막은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면 되고요. 이 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런 그림을 생각하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 혹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랐지 솔직히. 그리고 그 차수 있죠? 이건 몇 차식인가? 몇 차식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고 최고차항을 비교해봤더니 1차식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그림으로 몰라도 그냥 식으로 잡아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복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fx가 구간별로 식이 좀 다르네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g함수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그대로 심어서 뭐 인테그랄 하기에는 좀 버거우니까. 그리고 지금 딱 그 t에 걸려있는 p적분함수가 딱 t로만 잘 예쁘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양변을 미분해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은 t 빼고 x로만 갈아 끼워주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는 g의 모습은
이 도함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식이 비교적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fx가 구간별로 식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x-1을 요 fx에다 곱하는 거니까요.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누구한테 곱해줘야 돼요? -1하고 곱해야 됩니다. -1하고 x 빼기 1과 곱하면은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x 플러스 2하고 x-1하고 곱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묶어서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좀 예쁘게 쓰자.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g의 도함수의 그래프의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스케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x축이 적당히 있겠고, 자 1이 여기쯤 있어서 1보다 작을 때에서는 딱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예요? 1을 x절편으로 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딱 되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1 이상인 구간에서는 1과 2를 통과하는 위로 볼록인 그런 그래프니까 정확하게 여기 딱 구멍이 막히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라는 거야. 맞죠? 이렇게. 그럼 아주 그래프가 예쁘긴 하죠. 이게 바로 G'X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G'X의 모습이다. 일단 여기서 뾰족이 되긴 하지만 뾰족이 전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다 연속함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맞죠? 자, 기억 볼게요. 기억. gx는 열린 구간 1, 2에서 증가합니까? 어때요? 열린 구간 1, 2에서 그렇죠? 모든 도함수의 값이 양수란 얘기는 증가함수 맞죠? 기억 참 맞죠? 자, 니은 g1에서 미분 가능하냐? 자, 여기서 설마 뾰족인데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거는 뭐야? 도함수의 그래프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1에서 미분 가능하냐는 G'1이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나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편하게. 어때요? 있잖아. G'1의 값이 0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 눈에 빡 보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좀 이따가 그게 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요. 일단은 니은은 참인 거 뭐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설마 이거 아니야. 이거는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디귿. g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 무슨 말이에요? gx라는 그래프와 k라는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g 도함수 g'x에 대한 이야기만 그래프만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gx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가능하죠. 그죠? 왜냐면은 일단 2에서는 뭐예요? 2에서만 극값을 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극대값 정도 갖는다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가자. 1에서는요, 프라임 값이 0이에요. 그쵸? 프라임 값이 0이니까 뭔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좌우로 다 지금 양의 값이야. 무슨 말이야? 그쵸?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증가하다가 프라임 0 한번 찍고 다시 증가하다가 적당히 구부러져서 극대 만들어주고 다시 구부러져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한번 증가하다가 프라임 0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한번 다시 위로 볼록으로 바꾸면서 프라임 0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gx의 그래프의 개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k가 존재한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안 만나죠. 한 점, 두 점, 여기에서 만나도 두 점, 그리고 계속 두 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만나든가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은 두 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즉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 디귿은 거짓이다. 답은 3번이죠. 20번 같은 문제는 뭐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렵다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G'의 그래프를 구간별로 나누고 이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G'의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는 뭐 그러한 문제였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